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역사 선생님이고요. 좌우명은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역사 교사 또는 역사 관련 콘텐츠 분야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장래 희망이 역사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지금까지는 사회 분야만 생각하다가 고2 때 한국사 선생님을 만나고 방향을 이쪽으로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목소리가 참 귀엽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사회,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이해도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조미정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키워드를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우선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업 능력, 그리고 학업 태도 및 인성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우선 우리 친구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밝고 긍정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사회나 역사에 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고 또 역사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사회와 역사에 관련 교과 성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역사 탐구반을 했었고요. 사회현상 연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전공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적합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교과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데 그 외에 나머지 교과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업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불리함은 있다. 그러니까 전공의 적합성은 강한데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이런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려고 꾸준히 애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인성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그런 학업 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부각시켜서 우리 친구가 종합 전형으로 좀 대학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환 선생님의 키워드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저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학에 있으면 학생을 그냥 합격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제시한 키워드는 전공 관련 이해도, 성실함, 그리고 확장성의 한계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거의 맥락은 조 선생님과 유사한데요. 사회 과목에서의 상당히 높은 성적뿐만 아니라 이 교과와 관련된 학습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치지 않고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확장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두드러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함이 곳곳에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 과목 이외에 기초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의 그 부족한 그 실력 부분은 상당히 비교과의 확장성이라든가 조금 더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종합전형적으로 저도 키워드를 모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준 선생님의 키워드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의 장래 희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는데요. 사회 한국사 교사를 한번 키워드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부 보니까 정말 그 뒤에서 좀 자세히 보겠지만 사회 교과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정말 월등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정도로 좋고 나중에 뭐가 돼도 그 분야에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사회에 대한 관심,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했던 주요 교과, 다른 교과의 성적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했던 비교과 활동만 놓고 보면 종합전형의 경쟁력이 또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영준 선생님 50점, 안성환 선생님 40점, 조미정 선생님 5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56등급, 수학 4.78등급, 영어 7등급, 사회 1.68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4.19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7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나영 4등급, 영어 6등급, 한국사 2등급, 사회문화 4등급, 세계사 4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4.25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5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정말 과목별 특성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친구인데요. 1, 2학년 교과 성적 지금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4.19입니다.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첫 글자가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성적 향상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회교과나 역사교과 성적은 지금 1등급대예요. 그거에 반해서 영어는 지금 7등급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사 프로그램의 기획자가 된다라고 본다면 글로벌 역량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어에 대한 평가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친구가 영어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 학생 영어 공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는 시험 끝나고 시도하다가 계속 포기하고 하루는 한 번씩 읽기만 했어요. 사실상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너무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보다는 지금 여기서부터 한 단계만 올리자, 이런 생각. 그러면 7등급이니까 7등급에서 6등급으로만 올리자. 또 그 다음에 6에서 5로 올리자. 조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과거의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자주 익히시고요. 또 수능에 영어를 준비하실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훈련을 좀 해주시면 영어에 대한 준비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학년별로 우리 친구의 성적의 향상도를 보면 그래도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다소 상승되고 있으니까 우리 3학년 1학기까지 잘 올려보도록 하고요. 희망하는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의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을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는 3.1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본 게 국수탄 100분위가 216.14 정도 됩니다. 등급으로는 4.25등급이고요. 역시 영어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표는 지금 맞았던 3월달 모의고사 성적보다 등급을 하나씩 올리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동일 등급 점수를 받은 친구들하고 성적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국어나 사탐 같은 경우는 불리하진 않아요. 그런데 수학에서 의외로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수학에 대한 성적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지나치게 또 수학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국어, 탐구, 영어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학업적인 시간 배분하는 것도 잘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영준 선생님 60점, 안성환 선생님 60점, 조미정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60점을 주셨는데요.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학생이 가지고 있던 그 역량을 최대한 발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높게 사고 싶지만 목표치가 건국대학교이기 때문에 60점인 겁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나 해보면 2학년 독서 항목 가운데서 보면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평소 한국사 중에서도 숙종에서부터 정조까지의 역사에 관심이 많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성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혹시 수업 내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혹은 더 확장시키고 싶어 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중에서 발표했던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최근 한국사 시간에 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어 시간인 로스피치 발표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고 발표한 적이 있고 숙종부터 중종 때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데 2학년 한국사 발표 수업 때 연구에 관해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충분히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사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 같은 것들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요소에서도 보여져요. 하지만 이와 같은 배경 지식도 매우 훌륭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교과와 관련한 활동에서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흔적들은 생각보다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사의 세특 같은 경우에 보면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호기심이 독서 항목에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성찰을 했다라는 것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 조금 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수업 시간에 세특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면 3학년 과정에서 동아리나 자율활동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포지 동아리 하나랑 독서 탐구 동아리랑 면접 위주로 하는 거 3개만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확실히 1, 2학년 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학생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지적했었던 그런 포인트대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활동도 한두 가지 정도는 그렇게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물리적인 제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전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좀 더 대체제로서의 대학,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는 그런 대학들에 대한 추천들도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비교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교과 가운데 수상 같은 경우에 국어 관련 경시대회가 조금 가능하다라면 욕심을 좀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자율활동 안에서도 단순하게 학급 내에서의 문제풀이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발굴,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똑같은데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를 했다라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활동 내역이 적힐 수 있게끔 초점을 좀 맞춰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장래희망이 역사 선생님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역사 선생님과 직접 인터뷰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곳에서 강의를 하나 다 역사를 가르치는 건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또 학원 현장에서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 밖에 뭐 TV나 다양한 곳에서도 역사를 또 다루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 학생들의 현재를 알게 하고 또 먼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그 역할, 가이드 역할, 시선을 확장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도우미 역할 한다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역사적 지식, 이것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또 좀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되려면 단순한 어떠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좀 더 키워내는 시선, 작은 사람에 대한 관심, 이거를 토대로 결국엔 학생들한테 잘 전달한다면 학생들의 그 시선, 학생들의 미래 이런 것들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영규 선생님의 인터뷰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김영준 선생님 서울여대 사학과 플러스 인재 전형, 안성화 선생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특별 전형, 조미정 선생님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학생부 종합 1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영준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은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 남았거든요. 이제 한 학기 남은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만약에 수시 지원의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은 종합 전형 외에 다른 전형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 대비해서 이제 교과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좀 비약적인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또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논술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논술 전형을 같이 준비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입시에 대한 리듬도 깨지기 때문에 좀 지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상황에서는 좀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다양한 전략을 또 세우시고 결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용 선생님께서 서울여대 사학과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 학생한테 이제 추천 전형 소개하기 앞서서 저도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제 학생 장래희망에 보니까 이제 사회 관련 교사, 한국사, 이제 역사 교사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희망대학이 이제 지방 국립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상관없이 학과 중심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역에 그냥 학과 중심인 거죠. 학과 중심인가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라든가 이제 역사 쪽에 또 이제 교과 성적도 그렇고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주지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사학과의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이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바롬 인재 전형하고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1단계 3배수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2단계는 이제 1단계 성적 60과 이제 면접 40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역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풀을 보면은 우리 학생의 성적대하고 관련이 좀 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롬 인재하고 이제 플러스 인재의 차이가 뭐냐면은, 특히 플러스 인재 같은 경우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능 시험을 잘 봤을 경우에 서울여대를 만약에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면접을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플러스 인재 전형의 인재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업 역량 또 전공 적합성 인성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우수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플러스 인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사회 교과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해보시면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는요,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학생부 종합 1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우리 친구 그 학생부를 쭉 보면서, 물론 선생님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요. 네. 이 친구가 그 예술적 감각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역사에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고고 미술학에 관련된 분야도 이 친구에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충북대를 열심히 찾아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종합 전형인데 이제 서류 100에 3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이 평가할 때 평가 영역이 전문성, 인성, 적극성. 그래서 우리 친구의 키워드하고 딱 맞는 그런 그러네요. 평가 영역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안성화 선생님께서는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특별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학생의 학생부에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건 역사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설립한 대학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방송 날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무리수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생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학교에 대해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재관리학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응용고고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적성에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 학과를 만약에 중심으로 지방대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대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네요, 선생님.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냥 좀 답답합니다. 아, 네. 우리 친구 역사 선생님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자, 아이디 RKQLS님의 질문입니다. 대학별로 모의 면접을 많이 하던데 거리가 멀어서 신청을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도움이 많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김영준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예, 이제 이 질문은 사실 사람마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면접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해오면 일단 서류를 통과하고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서의 경우고,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면접을 가면 만약에 학생이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멀지만 않다면 한 번쯤은 가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거리가 많이 걸어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너무 멀면 1박 2일 뭐 그런가요? 이러면 좀 힘들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소담님의 질문인데요. 학교 도서관 책 연체로 벌점 4점을 받았는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을까요? 상점 받기는 너무 어려운데 벌점 받기는 왜 이렇게 쉬울까요? 책을 오래 읽는 것도 죄인가 싶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아, 우리 학생 고민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안성환 선생님, 좀 고민 좀 풀어주세요. 아이디만큼 소담한 고민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제가 꼭 딴짓할 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꼭 뭔가 잘못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죄의식은 가지겠지만 조금 더 서류상의 절차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학교폭력에 관련된 그 법률에 근거해서 기록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학생이 이야기한 벌점에 대한 항목은 각 학교마다 있는 규정집에 근거한 선도 규정에 의한 그 처벌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각 학교마다 조금 사정은 다르겠지만 의무적으로 기록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평상시에 이쁨을 많이 보이면 충분히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는 점, 그래서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진아07님의 질문인데요. 내신과 수능 공부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신은 2등급 초반인데 모의고사는 항상 4등급이에요. 왜 그런 거죠? 너무 우울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울함이 이 질문에 드러나네요. 조민정 선생님 해결해 주세요. 네. 아, 참 안타까운데요. 내신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과의 경쟁이고요. 수능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하고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이 잘 안 나와요, 우울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 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의 공부 방법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수능은 압박감이 그만큼 크고요. 또 지문도 훨씬 내신보다 길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뜻한 조언 감사합니다. 진학과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SNS 스피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최강한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영준 선생님, 안성환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음악 선물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상담 학생이 신청한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인데요. 많이 힘든 날 위로가 되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